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밤 9시 10분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월화 이렇게 1박 2일 동안 좀 잘 놀다 왔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급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후에 영상을 하나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오늘 실제로 장 마감 때쯤에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얼렁 요 급반등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좀 급하게 좀 영상을 올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엔 이제 뭐 어쨌든 저도 정신 좀 차렸고 밥 좀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조금 좀 차분하게 오늘 있었던 일과 뭐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반등이죠. 일단 한국장의 특징은 반등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애매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온도차가 좀 제법 많이 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 보세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월 16일 날 저점보다 오늘 저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리고 양봉의 길이도 제법 길어요. 그래서 지난 2거래일간의 어떤 하락했던 거를 장악한 거죠. 이 양봉으로.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 요 선물 모양만 보면은 내일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반등하는 게 내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콜옵션을 봐도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더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콜옵션들은 오늘 저점이 좀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한번 보시다시피 이 보시면 지수가 지난 3거래일 동안 저점이 높아진 반면에 여기 콜옵션은 보시면 지수의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뭐 정상적인 그림이라면은 뭐 내일 하루 정도 이 콜옵션의 뭐 어딘가 뭐 중간 정도의 뭐 아니면은 뭐 콜옵션 어딘가에서 하여튼 뭐 저점에 오늘 만들어 놓은 저점이나 오늘 만들어 놓은 하여튼 이 몸통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정도 더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도 어제에 있는 음봉을 일단 장악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 내일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긴 해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살짝 낮아졌기 때문에 야, 그래도 저점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정도는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분위기가 요즘 계속 싸하죠. 그나마 오늘 좀 반등 나온 게 나오긴 나왔는데,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코스닥은 뭐 어떻겠습니까? 코스닥 150 선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저점이 굉장히 한번 낮아졌었어요. 그리고 그 넥라인 터치는 안 했습니다. 넥라인이 이제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 전 1190을 잡고 있는 건데, 오늘 저점이 1196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터치는 안 했어요. 터치 안 하고 올라온 건데, 아무튼간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저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보시다시피 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단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고점도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넥라인을 붕괴 안착해야지만 그래도 어떤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하락 추세 시작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상승이 멈춰 있네,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까지로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넥라인 정도는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줘야 이제 큰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넥라인 위에 아직까지 머리 부분이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상승 추세가 일단 멈춰 있구나, 근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구나, 단기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떤 객관적인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그죠?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그래도 이 저점이 낮아졌으면 안 됐었겠죠. 만약 진짜 지수가 강하고 좋았었더라면은 최소한 요날 10월 16일 날 나왔던 저점 부분에 대한 이 저점을 오늘 깨서는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중이 어쨌든 깼어요. 그죠? 장중이 깼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은 이거 보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그죠? 이런 데를 보시면,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보셔도 되고, 어떤 이 파생 상품 쪽은 보통 저점에 대한 지지력 확인을 한 2거래일 정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이런 데 보셔도 되고 그러죠. 뭐 최소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확인을 하는 게 어떤 뭐 암묵적인 룰 같은 건데, 제 생각엔 일단 오늘 저점이 낮아졌죠.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이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인버스 보유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놨던 거죠. 아마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저점이 낮아질 거다. 저점이 낮아지면 통상적으로 한 2거래일 정도는 이 부분에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가고, 지지력 테스트를 해서 지지력이 없으면은 내일 뭐 또 다시 하락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팔 일이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썼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하루는 일단 그래요. 뭐 양봉 나왔다. 그렇구나까지 일단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까지 확인해서 내일도 만약에 이 저점이 높아지고 내일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럼 그때쯤 인버스를 이제 뭐 놔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인버스를 언제 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오늘 인버스를 뭐 딱 저점에서 팔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신 거냐면은, 나는 당장의 어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겠어, 대신에 포기하는 게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없이 또 내일 만약 지수가 무너진다라면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모르는 일이니까. 만약에 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거 인버스 매도해버리고 수익을 확정해버리신 분은 앞으로 있을 시세에 대한 기회를 일단은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없죠. 반면에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계속 들고 간다, 뭐 들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래, 뭐 오늘 인버스 최고점에 못 팔았을 수 있어요. 수익률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깎아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대신에 이걸 기다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 저점 지지력 못하고 또 흘러내리면 어떡할 거냐. 앞으로 어떤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그런 거를 저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치고 거기에 좀 더 가치를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킬 건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기회도 내가 갖고 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번에 인버스 어떻게 좀 운 좋게 좋은 자리에서 매집해서 잘 잡았는데, 넥라인 붕괴시킬 수도 있으니까, 붕괴시켜서 안착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엄청난 자리에서 인버스를 잡은 게 아니냐. 어쩌면 큰 기회가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내가 최고점에 인버스를 팔지 못하더라도 뭐 전 그 정도 수익은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은 좀 포기하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하시는 분은 저처럼 하시고, 아니다 나는 당장 얼마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뭐 알아서 파시는 거고,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다. 중요한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약간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오늘 저점을 좀 왕창 낮춰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 코스피 쪽은 강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쪽은 좀 강했어요. 강해서 이제 콜옵션도 좀 올라왔는데, 물론 콜도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얘도 일단 살짝 색안경을 끼고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좋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콜이 살아나는 그림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르죠. 코스피는 확실히 어떤 내일 반등에 대한 그림, 코스닥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간 좀 대응을 각각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코스피 인버스를 잡았다, 난 곧버스를 잡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곧버스, 그러니까 코스피 선물만 갖고 기준으로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난 뭐 코스닥 인버스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인버스의 어떤 지지나 저항선 그어놓고, 뭐 여기를 붕괴하면 팔겠어, 뭐 이걸 지지하면 계속 홀딩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혹시나 서로 다른 길을 살짝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코스닥 인버스를 보든 뭐 하여튼 곧버스를 보든 간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간에 여기는 뭐 콜옵션 잘 보면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콜옵션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같이 갔다라는 이런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콜만 보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쨌든 조금 좀 현미경적으로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가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으니 뭐 각자 그죠? 코스닥 인버스 차트에 있는 지지와 대응으로 지지와 저항으로 대응하시고, 고버스는 고버스에 있는 어떤 지지와 저항으로 대응하시고, 이제 각각 좀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 기준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내일 뭐 당연히 코스닥,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코스닥이기 때문에 일단 뭐 코스닥 차트만 일단 내일 좀 아무래도 좀 주의 깊게 좀 보겠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내일 코스피가 살아나더라도 코스닥이 자빠지면 전 계속 홀딩이에요. 그죠? 코스피에 영향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투자 판단의 기준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장은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 약간 좀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계속 화면을 보고 있진 못했는데 밖에 나가 있는다고. 아무튼 그 지난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이 베이시스가 막 굉장히 막 마이너스 뭐 20 정도 완전 강력한 백오데이션이 막 나왔는데, 오늘은 베이시스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뭐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확실히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니까 이제 슬슬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어쨌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한 8거래일쯤 빠지고 보통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무려 6거래일 동안 어쨌든 다이렉트로 양봉 하나 없이 쭉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 어쨌든 냄비에 빵꾸 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냄비에 빵꾸 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버스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어떤 넥라인이라든가 코스피 넥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아니죠 코스닥 넥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코스피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일단 인버스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시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경계하시긴 하셔야 된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봉 하나만 갖고는 뭐 당장 인버스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조금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취향에 따라서 오늘 팔아도 괜찮지만 뭐 내일 하루 정도까지 갖고 가서 내일도 안 되면 판다 이런 생각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국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갈게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오전 중에 지지와 저항 잘 말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스닥 지지와 저항 어디죠? 나스닥 제일 중요한 자리 지금 선 3개 그어놨죠? 이거 3개 라인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나스닥의 척추 라인들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1900이 넥라인이고요. 그리고 11580이 어떤 그 기존에 있던 박스권 상단이고, 그리고 11950이 어떤 지난번에 일단 밀린 자리죠. 지금 현재 요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그죠? 요런 정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 지지와 저항은 뭐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S&P는 3485 정도, 여기에 박스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항이 하나 있고, 보시다시피 3420짜리에도 어떤 그 박스권 상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 큰 게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작은 박스권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며칠 전에 미국장이 심각하게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양봉 나온 날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날에 대한 해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S&P 이제 현물 차트인데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쉬워서 이제, 어쨌든 그 매매의 기준은 S&P나 나스닥이나 저 이 선물 기준으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선물. 여러분들께 설명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현물 차트가 설명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은 요걸로 드리는 겁니다. 매매의 기준은 저는 어쨌든 S&P나 나스닥 선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설명은 편의상 현물 차트를 놓고 하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요 날이었죠. 10월 15일 날 개파락 심하게 해서 양봉 나온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생길까봐, 혹시나 여기서 지지력 생기면서 요렇게 박스권으로 갇혀버릴까봐 약간 그걸 우려를 했었던 건데, 뭐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 만에 여기 있던 요날 만들어 놓은 10월 15일 날 만들어 놨던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시원하게 일단 양봉으로 붕괴시켜버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뭐 깔끔하게 계속 하락 지속 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일자들 잘 신경 쓰시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13거래일, 16거래일 빠지고 지금 그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쌍고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더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보겠어요. 앞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것만큼 그만큼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그런 가능성 정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0월 15일 날에 대한 해석은 요날 폭락할 수도 있었지만 요날 폭락 안에서 하방 보는 사람에선 하방 보는 분들 입장에선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 만약 폭락해 버렸다면은 아마 지금 시장은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 폭락하지 않고 양봉 나오고 반등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반등이 S&P 반등에는 진짜 오히려 좋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죠? 안 좋게 작용했던 거죠. 이날의 양봉이 되돌아 놓고 보니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밤 지지와 저항 확인해야 되는 거, 뭐 그죠? 뭐 예를 들어 여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10몇 거래일 정도를 이제 미국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10몇 거래일 동안 여기 있는 이런 지지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뭐 어디에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테스트해야 되는 건 뭐다?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냐 마느냐. 박스권, 기존의 박스권, S&P 3420, 3230, 3420 요 박스권, 대략 100포인트, 대략 200포인트 안에 있는 요 박스권 안으로 재차 들어가느냐 마느냐, 아마 오늘 밤에 테스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11580에서 1900 여기 있는 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위쪽에서 놀 것이냐를 아마 오늘 밤에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오늘 밤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요렇구요.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장중에는 예를 들면 S&P 차트 놓고 보시면 이렇게 어제 저점 부근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좀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S&P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저항 테스트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저항 테스트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항 돌파 안착하면 다시 이 위쪽 안에 박스권으로 갇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 돌파 못하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또 어딘가까지 또 밀려보겠죠. 어디까지 밀릴까요? 여기 있는 요 큰 박스권, 그죠? 큰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오늘 밤에 S&P가 할 일입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를 테스트할 겁니다. 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 키는 달러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자, 달러 인덱스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박스 그죠? 박스 계속 박스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박스권에 있었는데 요거 하나 돌파 안착하니까 요 위쪽에 있는 뭐 93.8짜리 93.85 정도 되죠.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 해서 밀렸어요. 밀리고 어제도 밀리고 이제 뭐 쭈루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흘러내리고 있다면 뭐다? 다음번엔 아래쪽에서 어디서 지지력을 형성하시는지 잘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어디선가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예를 들어 여기서 지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박스권 상단으로 넘어갈 가능성 높아지겠죠. 그 예전에 제가 빅스 지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박스의 절반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 높겠죠. 원래 박스란 얘기가 뭐다? 위로 터치하고 아래로 터치하고 위로 터치하고 아래로 터치하고 요게 박스권인데, 아래로 터치 안 하고 위쪽으로 갔는데 절반밖에 안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력 보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지지력 안 나오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가는 거고, 그죠? 요런 개념을 갖고 시장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가 그래서 마이너스 0.16% 하락 중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그 장중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중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오픈하고 나서 달러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자빠진 이유는 뭐예요? 미국 주식시장 시작할 때 여기 있었다고요. 대충 이쪽에 있었고 달러가 장중에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고요. 미국 장중에 튀어 올라와서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 자빠진 거고, 현재는 0.1% 뭐 0.16% 하락 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인덱스가 미국 주식시장 장중에 이렇게 장대 항공 달고 올라와 버리면은 미국 주식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뭐 어디서 지지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양봉이 일단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되게 큰 2시간 봉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좀 어쨌든 무리가 있을 수는 있고, 아무튼 뭐 어디엔가에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여기 뭐 여기 어디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 얘기를 드렸고, 이평선 얘기 한번 할까요?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뭐 꼭 이걸 보라 이런 건 아닌데, 저희 이제 어떤 큰 흐름을 좀 자세히 보려면 이제 120분봉 이런 거 정도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분봉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우상향, 그죠? 정배열로 우상향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어젯밤에 121선 붕괴시킨 거죠. 어젯밤에 120선 붕괴시키고, 오늘 밤에 할 일은 뭐다? 121선 이 저항 121선 위쪽으로 어떤 테스트하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내려오겠고, 그죠? 오늘 121선 놓고 어떤 공방을 하겠죠. 121선 쪽에서 밀리면 어딘가 241선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뭐 241선까지 밀릴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어쨌든 안 좋은 거죠. 별로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정배열로 분봉상 올라왔지만 그 분봉이 이평선이 역배열로 갈랑말랑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P나 나스닥은 똑같은 그림이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참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딱 121선 테스트 한 겁니다. 아까 이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 정배열로 쭉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정배열로 코스닥이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차례차례 되는 겁니다. 61선 지지했다가 61선 붕괴시키고, 61선 붕괴시켰다가 61선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여기서 어딘가에 저항받아서 밀리니까 어떻게 된다? 121선 붕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살짝 붕괴시켰었고, 이 정도 흐름이면 솔직히 121선 아래로 붕괴 안착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일까지 봐서 121선을 결국 지지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그림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이평선. 코스피는 좀 강해갖고 61선을 뭐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도 만약 61선 지지한다면은 또 반등하는 거겠고, 61선 내일 만약 붕괴시켜버리면 121선 붕괴까지 가겠죠. 그럼 290대입니다. 그죠? 가능성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나온 이 양봉 하나만 갖고 뭐라 할 얘기는 없다. 내일까지 좀 확인하면은 더 확실해지지 않겠냐 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뭐 아시다시피 목요일날 고용지표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가? 그거 나오고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미국 대선 이슈,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네,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